이 밥솥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제대로 된 밥맛은 오직 한국 전기, 압력밥솥뿐이라면서요? 라는 이야기가 주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일상은 보람차지만 늘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제 삶은 꽤 단조로웠어요. 아침은 간단히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점심은 샐러드로 때우며 저녁에는 피자나 배달 음식으로 마무리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이런 생활이 쌓이다 보니 몸이 점점 지치고 에너지마저 고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오랜 친구 사라가 저에게 여행을 제안했어요. 클레어, 우리 여행 한번 가자.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가는 김에 중국도 들러보는 거 어때? 중국 음식도 맛있다던데.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에서 본 따뜻한 가족의 모습,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서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게다가 BTS를 비롯한 K-팝 음악과 팬덤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은 어느 순간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꼭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특별한 나라가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한국으로 정했지만 그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해 다른 아시아 문화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기대감에 부풀어 가방을 싸면서 저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여행지였던 중국은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행 첫날 우리는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설렘이 가득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방문하고 중국 본토의 정통 음식을 맛볼 생각에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망스러운 경험들이 쌓였습니다. 먼저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혼잡함과 소란스러움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길을 묻기 위해 현지인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부분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한 태도로 응대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죠. 음식도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 음식은 생각보다 기름지고 짠맛이 강해서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사라는 즐겁게 먹었지만 저는 매 끼니마다 음식을 남기기 일쑤였죠. 한 번은 유명하다는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주문한 요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직원은 불친절하게 응대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내가 기대했던 여행이 아니야. 저는 점점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3일간의 중국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두 번째 여행지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대마저 약간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먼저 입국 심사에서 줄이 거의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기계 앞에 서자제 얼굴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모든 과정이 끝났죠. 이게 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깔끔하고 넓은 공간에 안내 표지판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또한 매우 친절해서 첫 방문자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었죠. 공항철도와 버스 시스템도 효율적이었는데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중심부까지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런 교통 편리함은 미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감탄은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첫 여행지였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도시의 소음도 덜했고 사람들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사라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이곳의 활기찬 분위기와 길거리, 음식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명동에 들어서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상점들,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길거리 음식들까지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사라는 먼저 달꼬치를 골랐고 저는 떡볶이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이 가득 묻은 떡볶이를 한 입 먹었을 때 제 입안에 퍼지는 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접해본 적 없는 신선하고 독특한 조화였죠. 이어서 호떡, 어묵 국물까지 시도하며 한국 길거리 음식에 푹 빠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가까운 곳이라 아침 일찍 나설 수 있었어요. 경복궁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장엄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지붕과 그 뒤로 펼쳐진 푸른 하늘의 조화는 마치 그림 같았어요. 특히 한복을 입고 궁 안을 걸으며 느낀 감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궁 안의 대문을 통과할 때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궁궐의 분위기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사라는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 한국의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 배웠고 저도 덩달아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활기차고도 따뜻했습니다. 사라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우리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여기선 모든 게 다 다르고 새로워.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감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할 더 많은 것들, 음식, 사람들, 그리고 그 문화의 모든 것이 이제 막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거리에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리에 들어서자 어디서나 한국적인 매력이 흘러넘쳤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길거리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길을 걷던 중 우리는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치 바쁜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난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죠. 그곳에서 저는 오래된 간판을 단 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외관은 아담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실내 풍경에 이끌려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실내는 정말 정겹고 아늑했습니다.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전통 한국 그림들이 마치 집에 온 듯한 느낌을 줬어요. 우리를 맞이한 주인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며 메뉴를 건네주셨습니다. 사라와 저는 메뉴를 보며 고민하던 중 아주머니께 추천을 부탁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한국에 처음 오셨으면 돌솥 비빔밥 한번 드셔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의 자신감 있는 추천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돌솥 비빔밥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장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따뜻한 밥 위에 색색의 채소와 고기가 가지런히 얹혀 있고 그 위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재료를 섞고 한 입 먹었을 때 저는 이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각 재료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맛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조화로움 그 자체였거든요. 사라도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레어, 이건 정말 놀라워.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걸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 한 끼가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따뜻함과 정성을 담고 있는 것 같았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식사를 마친 저희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빔밥 맛있게 드셨나요? 비빔밥의 핵심은 찰진밥이에요. 좋은 쌀과 제대로 된 솥에서 밥을 지으면 그 맛이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 음식이 왜 특별한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솥 비빔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와 흥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한국에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고 앞으로 더 많은 맛과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돌솥 비빔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부산에서는 한국 해산물 요리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변 근처에 숙소를 잡은 우리는 바다를 보며 느긋하게 산책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즐거움은 그날 저녁 시작되었어요. 저녁으로 부산의 유명한 해산물을 맛보기로 한 우리는 해운대 시장 근처의 해물탕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해물탕은 지금껏 먹어본 적 없는 놀라운 요리였습니다. 큰 냄비 안에 랍스터, 게, 조개, 새우 같은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 들어 있었고 빨간 국물에서 피어나는 매콤하고 진한 향기가 입맛을 돋웠습니다. 한 입 맛을 본 순간 저는 그 깊고 풍부한 맛에 매료되었어요. 게다가 이곳에서는 음식뿐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한국 손님들이 우리에게 해산물을 먹는 법을 알려주며 웃음을 나눴거든요. 부산에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시장에서 먹었던 길거리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부드럽고 달콤한 씨앗 호떡은 제게 잊지 못할 맛을 선사했습니다. 사라와 저는 음식을 먹으며 부산의 활기찬 밤거리를 느끼는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부산을 떠난 우리는 이번엔 전주로 향했습니다. 전주는 한국 음식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곳에서의 음식 경험도 기대가 컸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을 거닐며 우리는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전통적인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한정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나왔고 각각의 반찬은 하나같이 맛이 깊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전주 비빔밥은 서울에서 먹었던 돌솥 비빔밥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풍부하고 화려한 재료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주의 한식 경험은 저에게 한국 음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전통적인 맛을 느끼면서도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섬세한 손길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부산과 전주를 거치며 저는 한국 음식의 무궁무진한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여행을 통해 음식이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특별한 경험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음식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돌솥 비빔밥, 부산의 해물탕, 전주의 한정식까지 그 맛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저에게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준 특별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볼 거야. 먼저 한인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저는 돌솥 비빔밥에 들어갈 채소와 고기, 고추장을 샀고 쌀도 한국산으로 고르며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밥이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찰지고 쫀득한 밥과는 전혀 다른 건조하고 푸석한 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밥맛이 제대로 나지 않으니 요리도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죠. 조리법을 따라 했는데도 밥은 서리거나 퍼지기 일쑤였고 이것이 모든 요리의 맛을 좌우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는 계속됐습니다. 한 번은 돌솥 비빔밥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밥이 너무 딱딱해서 고추장을 섞어도 맛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아니야 라는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밥솥으로는 도저히 그 맛을 재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 전기밥솥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찰진 밥맛의 비밀이라는 문구와 함께 미국에서도 이 밥솥을 사용해 완벽한 밥맛을 재현했다는 후기가 가득했어요. 평소 주방기기를 크게 신뢰하지 않던 저였지만 이 밥솥은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광고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 전기밥솥은 쌀을 최적의 상태로 조리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의 집약체였죠. 가장 눈에 띈 점은 압력 조리 기술이었습니다. 밥솥 내부는 열과 압력을 균일하게 전달하여 쌀알 하나하나를 고르게 익히고 쌀의 전분을 완벽히 결화시켜 찰지고 쫀득한 식감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해 밥의 질감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내솥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밥이 눌어붙지 않았고 설거지가 간편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죠.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백미, 현미, 잡곡밥 등 재료에 따라 최적의 조리 방식을 제공했는데 이런 기능은 저 같은 초보자에게 딱 맞는 도움을 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이 밥솥을 쓰기 시작한 후로 밥맛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거나 한국 여행 때 먹었던 밥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남겼더라고요. 혹시 이 밥솥이라면? 저는 고민 끝에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밥솥이 도착한 날 저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받은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제품은 깔끔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니 사용법도 간단했습니다. 쌀을 씻어 물을 맞춰 넣고 메뉴에서 백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됐죠. 밥솥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조용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밥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마침내 밥이 완성됐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맛을 보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한국에서 먹었던 그 찰지고 고소한 밥맛이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저는 단순히 밥맛이 좋다는 것을 넘어서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행복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밥맛이 완벽해지니 다른 요리에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돌솥 비빔밥을 다시 시도했을 때
이번에는 모든 재료가 제대로 어우러지며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과 가까워졌습니다. 밥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 음식에서 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점점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간단한 나물 반찬까지 하나씩 시도하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한국 음식에 큰 감탄을 보였고, 클레어, 이거 정말 한국에서 먹던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특히 사라와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그녀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클레어, 너 진짜 요리 실력이 늘었어. 나중에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저는 문득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전기밥솥 덕분에 요리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찾게 된 저는 그 특별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은 없을까? 밥 한 공기로 시작된 도전은 이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문화체험 축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행사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모여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자리로 올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 음식과 문화 체험 부스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안을 하고 나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할까? 밥솥이 중심이 되어도 괜찮을까? 제 머릿속은 온갖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한국 음식으로 느꼈던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요. 부스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접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소개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생소한 메뉴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간단하면 한국 음식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전기밥솥으로 지은 찰진 밥을 중심으로 비빔밥 만들기를 체험해보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비빔밥은 재료가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요리라 적합했죠. 함께 준비할 음식으로는 간단한 김밥과 떡볶이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맛이면서도 한식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특히 전기밥솥은 부스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밥솥 하나로 완벽한 밥맛을 내는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한국 음식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밥솥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는 작은 안내판과 함께 찰진 밥맛의 비밀이라는 슬로건도 적어 놓았습니다. 축제날 저는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 부스를 꾸몄습니다. 비빔밥 재료와 김밥 속 재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기 시작했죠. 밥이 지어지며 퍼지는 고소한 향기는 부스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 무슨 냄새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선생님, 이거 한국 음식이에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둘 부스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비빔밥 체험을 안내했어요. 여기 밥 위에 좋아하는 채소와 고추장을 올리고 섞어 먹어 보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그릇으로 다양한 맛을 즐긴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비빔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준비한 재료가 빨리 소진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불이 나게 남은 재료를 정리하고 떡볶이를 만드는 데 집중했죠. 한편으로는 전기밥솥이 꾸준히 밥을 짓고 있었기에 밥 부족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기밥솥의 편리함과 안정성에 한 번 더 감탄했어요. 특히 전기밥솥은 부스의 인기 아이템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밥솥은 뭐가 이렇게 특별해요? 라는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밥솥은 쌀을 최적의 상태로 조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한국 전기밥솥은 밥뿐만 아니라 죽, 찜, 국 같은 요리도 간단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조리 메뉴가 정말 다양해요. 심지어 케이크를 굽는 기능까지 있는 모델도 있답니다. 이런 다재다능함 덕분에 한국 전기밥솥은 단순히 밥만 짓는 기기를 넘어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리기기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본 뒤 저마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 밥은 정말 다르네요. 쫀득하고 고소한 게 한국 음식이 왜 밥맛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겠어요. 그 중에서도 제이크의 아버지는 한참 동안 밥을 음미하더니 이내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밥솥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알던 밥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게 진짜 밥솥으로 지은 거라고요? 그는 밥솥의 이름과 브랜드를 확인하며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도 꼭 있어야겠어요. 제이크도 이 밥맛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덧붙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저는 부스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한국 음식을 체험하면서 조금이나마 한국 문화를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는 힘이 있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행사 후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에밀리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집에 가는 길에 엄마, 우리도 비빔밥 만들어 볼래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도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다음번엔 한국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부스를 운영하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국 전기밥솥과 함께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니 저는 새삼 음식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한국의 맛과 문화를 나눠야지.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변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